선생님, 저는 변비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유산균을 먹어야 되겠어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변비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빠른 다이어트 TV 4주 10% 감량시켜주는 남자입니다. 오늘도 10% 감량에 성공하신 분의 실제 후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회원 관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변비가 체중 감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화장실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, 그날 대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체중 변화가 생기겠죠. 대변을 본 사람은 아무래도 장에서 대변으로 빠져나간 만큼 체중이 줄 거고요. 못 보신 분은 덜 줄겠죠. 일단 변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변비는 화장실을 못 간다고 무조건 변비는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요. 하루 정도 화장실을 못 가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빨리 빼기 위해서 식사량이 좀 줄 수 있습니다. 식사량이 적어서 장내 음식물 양이 적어서 못 가는 거는 변비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내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화장실을 못 간다. 또는 화장실을 한 3, 4일 이상 못 갔다. 이랬을 경우에는 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이거를 해결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. 장내에 음식물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게 부패하는 과정에 가스나 독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그러면 변비를 알려면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 소화 과정에 변비를 이해하시려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.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. 식도, 그 다음에 위, 십이지장, 그 다음에 소장, 대장을 거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데요. 자, 우리가 보통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 걸리고요. 이게 변의 모양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하는 데는 15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립니다. 어떤 사람은 2에서 3일까지 걸리고요. 자,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되는 소장 정도까지 가는데 한 4시간에서 12시간. 이게 대변으로 빠진 하루. 그러니까 오늘 변비, 낮에 화장실을 못 갔다 그러면 오늘 먹는 음식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어제 먹은 음식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식사량을 확 줄였을 경우에 전체적인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 정도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틀, 3일 못 가고 나서 아랫배가 너무 묵직하고 이렇다. 그 다음에 아랫배가 항상 배가 부르고 그렇다.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죠. 그럼 유산균을 먹으려면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데요.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.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. 수용성 식이섬유는 콩, 해조류, 견과류, 각종 과일류, 불용성은 고구마, 곡류, 각종 야채류 이렇게 나눠지고요. 자,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변비 원인에 따라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불용성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변비에 좋다고 먹는 어떤 야채라든가 해조류라든가 이런 식품이 오히려 내 변비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. 제가 이 변비나 체질 공부를 해보면
음양체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몸을 양과 음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건데요. 불용성 식이섬유,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일치하는 경향도 있고요. 변비의 원인에 따라 예,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단 변비를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완성, 장이 늘어져 있는 경우. 두 번째 경우는 경직성, 장이 너무 긴장되어 있는 경우.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이어트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너무 적은 경우. 네 번째 경우는 장을 보시면 장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요 상행결장, 횡결장, 하행결장이 있는데 요 장 자체가 위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횡결장이 밑으로 눌리는 경우입니다. 그럼 장이 옆으로 이동을 못 하겠죠.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. 요거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. 일단 장 자체가 이렇게 이쪽이 틀어져 있다.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좋겠어요? 장 마사지라든가 복근을 좀 걷는다든가 해서 이게 꼬인 게 풀어지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장 마사지는 어떤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냐면 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, 왼쪽 위에서 아래로. 요게 대장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줄 수 있겠죠. 네. 다음에 두 번째, 경련성 병비 또는 강직성 병비라고도 하고요. 이게 음양 체질론으로 따져봤을 때는 양쪽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할 경우에는 변비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불용성 식이섬유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기를 과일류라든가 견과류, 해조류 같은 거를 섭취해 드리길 권해 드리고요. 그때도 장 마사지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. 식사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경우, 급소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한 경우는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불용성 각종 야채류라든가 곡류, 고구마류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변비를 해결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. 차라리 본인의 변비의 원인에 맞는 적절한 식이섬유를 선택하셔서 드시고요. 장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걷기라든가 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, 주로 제가 2주차에 가르쳐 드리는 복근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자꾸 걸으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. 변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봤을 때 첫 번째, 구조적인 것, 장이 꼬여서 흐름이 방해되는 경우. 두 번째는 이완성, 장이 너무 이완되는 경우. 세 번째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해서 경련성, 장이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움직임이 된 경우. 네 번째는 식사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긴 경우. 거기에 맞춰서 이완성인 경우는 장을 운동을 좀 해준다든가 이런 거를 되고요. 경련성 같은 경우나 장이 꼬인 경우는 장 마사지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음식량을 너무 적게 먹어서 그렇게 된 경우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각종 야채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소화하는 데는 24시간 걸리니까 오늘 먹은 것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먹은 것까지 따져봐야 된다. 그리고 항상 일지에 정확히 상태를 기록하셔서 내가 변비의 원인이 뭔지, 그 먹는 음식이 뭐였는지, 부족한 거가 뭔지, 이게 스트레스성인 건지를 파악하시고 변비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 변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었습니다.